네, 저는 커다란 책임감으로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주신 그러한 위임된 권한을 가지고 지난 110일 동안 달려왔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성남시는 공직기관과 공직윤리가 많이 훼손됐습니다. 채용비리 사건으로 공무원들이 구속되는가 하면 또 민선 7기 시장은 구속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정도 있었습니다. 또 음주운전이라든가 부하 여직원 성희롱 사건 등 여러 사건들이 계속 줄을 잇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저는 앞으로 우리 시정의 커다란 방향을 우선 시민에 대한 올바른 행정 서비스라고 해서는 우리 스스로 3,340명의 성남시 공직자 모두 올바른 자세로 행정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또 사업들도 한편 들여다보니까 제가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고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게 수정구의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사업입니다. 수변공원 사업이 1,5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것을 대왕저수지는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입니다. 그것을 22년 올해 3월 30일 날 계약을 체결해서 118억 계약금과 372억 원의 중도금을 이미 납부하여 향후 여러 차례 분할 납부를 하면서 2030년에 매입이 끝나는 1,180억의 비용을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공원을 그리고 공사비는 205억에 불과한데 저수지를 포함한 토지 매입비가 1,300여 원에 달합니다. 대장동, 백현동, 또한 고등동 풍경채 아파트도 민간 임대로 4년 임대해서 결국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려고 그렇게 이상한 결제가 이루어져 민간 사업자에게 커다란 이득을 주게 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하여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형 사업들이 임해동 야탑동의 소음 저감 터널 시설 공사비가 2단계까지 완료될 때 되면 아마 3천억 가까이 되는 그런 공사가 소음 저감 터널 공사가 됩니다. 그리고 남한산성 순환도로의 4차선 확장, 4차선을 6차선으로 확장하는 도로 사업도 1,6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그리고 점점 더 또 민원 해결을 위해서 더 투여될 수 있는 그런 대형 사업입니다. 이 공사들이 이유에 어쨌든 간에 10년 가까이씩 그렇게 지체되면서 시민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런 이상한 사업들을 펼쳐온 지난 시기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직자의 그런 공직자 윤리를 바탕으로 한 그런 자세를 가다듬고 앞으로의 시정을 살핀다면 우리 시민께 올바른 행정 서비스, 혈세를 아끼고 시민이 바라는 그러한 시정을 펼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남의료원과 성남FC, 이것은 성남FC는
설비는 차치하고 총 매년 올해 15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2부 리그로 강등이 또 됩니다. 그리고 특혜비리 온상으로 우리 성남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면서 성남 시민이 그로부터 온갖 특혜비리 도시의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러한 FC의 현실을 우리 시민 여러분과 함께 되게 매우 우려하면서 성남FC에 어떻게 성남FC를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뇌를 하였습니다. 성남FC 일단 최선을 다해서 투자 유치를 해서 살려보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2부 리그로 강등되면 또 에이스 선수들은 다른 구단에서 다 또 빼가고 결국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 유치도 저희가 관계 부서에서 열심히 알아보고 뛰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럴 때는 결국은 성남FC에 대한 혈세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리고 성남의 또 영고성을 잃지 않고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을 고민을 해결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 방안들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성남의료원은 1,600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성남의료원이 존립하게 되는 또 설립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시민에 대한, 특히나 저소득층에 대한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일반 병원에서 하지 않는 그런 감염병 대응이라든가 국가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공공의료 역할을 다하는 그런 두 가지 목적입니다. 그런데 성남의료원은 이번에 코로나 때는 의료진들이 많이 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그래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감염병이 이제 들어가고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시민의 과연 의료 서비스의 만족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대단히 부족하고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원은 병원이라면 의료원도 병원입니다. 종합병원은 내원하는 환자에 대한 원스톱 종합병원,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병원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과의 의사들이 다 구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술하게 되면 인턴이나 전공의의 그러한 또 역할이 또 큽니다. 뇌수술, 심장수술, 위수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스텝만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전공이나 또 다른 인턴이나 또 의사들이 또 환자를 또 지켜보고 관찰하고 또 케어해 나가야 됩니다. 수술하는 의사가 계속 환자를 관찰할 수만은 없습니다. 휴식도 해야 되고 집에도 가야 되고. 근데 이러한 스텝과 또 전공의로 이어지는 그런 의사들의 의료진의 그런 실력과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종합병원에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시립의료원이 또 많은 여론 속이나 또 상황에 다녀온 환자분들의 예를 들면 그 진료과가 없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오히려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봉을 3억 이상 또 4억까지 제시를 해도 신경외과 의사는 아직도 구하지도 못하고, 또 심장내과, 순환기내과 의사 1명을 겨우 구했는데 연봉이 3억 5,200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병원에서 전공이 간 마치고 1년 스펠로우를 하다가 온 선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성남의료원은
그 직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남 시민의 올바른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하기 위해서 혈세가 수천억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1년에 300억 정도의 시예산이 투입이 되고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해서 국비 지원이 현재 한 200여 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이제 국비 지원이 끊어지면 성남시 적자가 한 500억 가까이 또 추산되는 또 어떤 통계를 보면 800억, 1000억까지도 적자가 매년 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혈세 부담을 하더라도 그 의료원이 시민에게 만족한 그런 의료 서비스를 행할 수 있다면 이왕에 설립된 시립의료원 잘 또 저희가 갖고 나가야 됩니다. 시민의 만족도도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도 제대로 못한다면 단돈 이론의 혈세도 아깝다고 시민들은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시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던 조례가 뒤로 미뤄지면서 시민들의 좀 더 의견 수렴을 좀 거친 또 토론회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을 해나가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립의료원 처음부터 국회의원 때부터 저는 대학교원에 위탁을 해서 대학교원의 의료 시스템이 그대로 들어와서 교수와 전공의까지 모든 과에서 다 의사가 공급이 되는 그러한 병원 진료 체계를 갖는 의료원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성남시 직영으로 했을 때에 나타나는 이런 문제가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시립의료원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원장이 잘못됐거나 어디가 뭐가 어떻게 해서 부분적인 그런 지적되는 문제들의 근본 원인은 시립의료원의 직영으로 했을 때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상들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러한 성남시의 많은 커다란 대형 사업들의 문제들 또 수사받고 또 이런 끊임 바람 잘 날이 없는 우리 성남시를 저는 12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루어서 이 시정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저는 먼저 행정 서비스 체계를 올바로 가꾸기 위해서 시장 직속의 시정개혁 시장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시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기 전까지 시장혁신 추진단을 출범해서 민관이 함께 시정에 문제가 어디 있었나 또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문제들을 고쳐나가야 되는가 또 시스템의 문제나 조직 개편의 문제 또 어떤 사업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필요한 여건들을 어떻게 갖춰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좀 구체적인 그런 좀 혁신을 이뤄내는 시정혁신 추진단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앞으로의 내년에 맞이할 50년을 지나서 우리 성남시민이 함께 또 만들어갈 50년을 준비하는 튼튼한 기초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시정 구호를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으로 정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남이 갖고 있는 참으로 참 자랑스럽고 다행인 이 판교 디지털 밸리를 어떻게 우리가 미래 첨단 산업의 대한민국의 전진 기지로 삼아서 우리 국익과 또 시의 발전의 동력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로드맵은 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정과 상식으로 신뢰받는 소통행정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이것은 외부 민간이 위원장을 맡고 6개 팀 42명으로 관계 부서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추진을 시효단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2099년도에 민선 2기 때 시정기업위원장을 잠시 맡은 바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것이 결국은 위원장인 저와 위원들의 총사퇴로 끝났습니다만은 당시에도 사실은 그 비리 공무원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한 일벌백계의 처분을 요구했는데 전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개혁의 의지가 없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여러 명의 실행局위원들이 총사퇴를 둔 바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정 서비스를 집행하는 시의 주체, 시의 시장서부터 모든 공직자들이 그런 철제, 올바르게 공정하고 올바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시민들께서 여러 가지 또 민원들이 모두 해결은 안 돼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이해와 설득과 함께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통합의 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그런 시민과 괴리된 그런 여건에서는 우리 공직사회의 행정 시스템의 올바른 작동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성남시를 우리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의 특별도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어저께 17일 날 4차 시장 직속의 4차 산업 특별도시 추진단이 어저께 출범을 했습니다. 이것과 함께 아울러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추진단을 시장 직속에 구성하는 것을 이 두 가지를 이것은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경기도에 승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출범이 그동안 좀 늦어지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4차 산업 특별도시 우리 추진단은 우리 성남이 가진 그런 좋은 여건의 4차 산업혁명의 거점 도시로서의 조건을 최대한 살려서 우리 성남의 정말 명품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남은 이제 게임 콘텐츠 산업을 비롯해서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등 자율주행 기술 혁신과 바이오헬스 첨단 산업,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정 등 우리 시가 산업을 고도화하고 융복합 기술을 생태계 구축을 해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어제 추진단에는 31명의 4차 산업 분야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치고 가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장시간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4개 분과로 나눠서 앞으로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두텁고 촘촘한 맞춤 복지 시대를 열겠습니다. 우선 저는 공약을 했던 선거 때 1인 1가구 9억 원 이하의 재산세를 50% 감면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음 달 11월 중으로 이제 환급을 이미 재산세를 제가 취임하고서 바로 재산세를 납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환급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총 96억 원을 환급하게 되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10만 가구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맞춤 복지를 위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를 설치할 것입니다. 조만간 교통이 좋은 장소로 해서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해나갈 것입니다. 점차 늘어나는 1인 가구, 젊은 층 또 고령층까지 다 1인 가구들이 우리 사회에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독사의 문제, 사회적 큰 문제가 되고 또 복지 사각지대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는 고독사 제로 도시 성남을 만들겠다는
뜻으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활동의 또 넓혀가고자 합니다. 또 사각지대, 송파세 모녀, 또 수원의 또 모녀 사건 등에서 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쓸쓸히 가족들이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그런 가족은 앞으로도 지금의 시스템 가지고는 그런 문제는 계속 생기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성남시만큼 제가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보자 이런 생각에서 우리 각 행복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우리 통반장 그런 조직을 통해서 우리 동네에 그렇게 외롭게 쓸쓸히 조용히 남한테 손 안 벌리고 그냥 끙끙 앓다가 그러다가 이렇게 불행한 사태를 맞이하는 그런 가구들을 찾아가서 좀 더 평소에 발굴하고 관리해 나가는 그런 일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초고령화 사회에 다가가는 현재는 이제 15.3% 노령 인구를 갖고 있는 우리 성남시입니다. 이미 고령 사회는 이미 진입을 벌써 했고, 그래서 많아지는 이제 고령층을 위해서 공공 실버타운 그리고 공공 요양원을 건립을 할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70세 이상 어르신들께 버스 요금을 절감해드리는 정책을 지금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1년에 23만 원 1인당 그 범위 내에서 버스 이용료를 무료로 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보다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해드리고자 합니다. 지하철은 무료인데 왜 버스는 안 되냐는 그런 생활에 어려우신 어르신들의 평소의 바람을 조금이나마 실현해드리고자 이렇게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참전 유공자 또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좀 더 해드리고자 합니다. 참전 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복지 수당을 월 10만 원 지급하는 걸 신설하고, 또 명절에 보험가족 위분도 현재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것을 이런 이외에 확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훈 가족들을 위한 보훈단체 활동을 좀 더 원활하게 위해서, 또한 연세 많은 분들의 어떤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훈단체 차량 지원과 인력 지원을 하기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6.25 참전자 참전비를 외국에 가면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어떤 나라 가면은 아주 시내 한복판에 교통 요지에 그런 참전기념탑들을 참전하는 나라들이 세우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6.25 참전 기념탑을 시내 한복판에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상권 활성화가 참으로 큰 과제입니다. 우리 코로나로 또 인해서 또 경기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주 지쳐 계신 우리 상인 여러분들께 좀 더 도움이 되어드리고자 상권 활성화에 대한 좀 박차를 가하려고 합니다. 모란 민속 5일장을 문화명소로 조성해서 모란 상권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협의 중이긴 합니다만 모란 식당을 5일장을 원래 있던 자리로 도로로 옮겨서 차 없는 거리 5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현재 장소는 주차장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모란장의 주차장 문제 해결이 됩니다. 그 새로 주차장을 건립하려고 했더니 300억이 넘는 예산이 나와가지고 이 300억 너무 아깝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장 활성화에 다른 또 우리 시민의 꼭 필요한 그런 일들에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고민하다가 모란장을 5일장을 도로 쪽으로 원래 있던 자리로 옮기면 옆에 기름장 골목이나 옆에 상가 건물에
그쪽도 대단히 활성화서로 상생 효과가 있을 것이고 주차장 건립에는 300여 원의 건립비가 아껴질 것이고 또 주차장 문제도 자동으로 해결되고 이런 이제 방안을 좀 노란상인의 여러분들 집행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좋다고 합니다. 일부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자리 위치 배정이라는 것 때문에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좀 잘 협의하고 잘 풀어나가는 해결될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올해는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의사 출신 시장으로서 평소 이 시민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예방 접종은 좀 향후 우리 좀 국가나 우리 지자체가 좀 책임을 좀 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선 당장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못하고 올해는 독감 예방 백신을 장애인의 전 연령층 또 장애인 등급에 제한해서 무료로 했던 백신을 그 등급 상관없이 장애인과 수급자 모두에게 올해는 무료 백신 접종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게 독감 무료 예방 접종을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그 향후 백신 접종을 점차 무료 접종 확대해서 우리가 질병을 예방하는 그런 성남 건강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네, 크게 네 번째로 저희 성남시를 수도권의 중심 교통허브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철도기금을 350까지 조성을 하고 시장 직속으로 철도사업 추진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또 지하철 8호선을 모란에서 판교까지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 중입니다만은 경제성이 좀 낮게 나와서 여러 가지 좀 걱정을 하면서 향후 지난번에 추경호 기재부장관도 만나고 안철수 의원과 함께 여러 가지 부탁도 하고 그랬는데 최선을 다해서 부지기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개통 예정인 GTX-A 성남역사 임해동의 그 환승센터 이 주민들께서는 이제 복합 환승센터를 제대로 건립해달라는 말씀인데 제가 이걸 맡고 보니까 그게 경강선과 교차되는 지점에 주변 여건이 복합 환승센터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가 있는 대중교통에 관한 용역에 이걸 추가로 해서 최대한의 환승센터를 만드는 내용을 넣어서 용역해달라고 추가 검토 요청을 한 상태고 용역사와 함께 중간 보고를 해당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같이 검토를 해본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시정을 8기를 맡고 보니까 저의 철학과 저의 생각과 성남시를 사랑하는 제가 또 혈세를 좀 아끼고자 하는 저로서 바라봤을 때 이건 아니 이런 사업이 나 같으면 절대 안 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 또 판교구청사 부지 매각 사건 또 아까 말씀드린 대왕조 수지 수경동원 하는 거 터널 공사 남한선 순환로 공사 등등 말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닌데 또 백현 마이스 사업 이런 것들을 중단시킬 수가 어떻게 취소할 수가 없잖아요. 매몰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매몰비용 그걸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그걸 좀 더 돈을 덜 들이고서도 어떻게 더 좋은 어떤 사업으로 전환시킬까 고민하지만 전혀 어쩔 수 없는 사업들도 있고 조금 예를 들어서 판교구청사 부지 NC소프트 매각 사건은 NC소프트의
좀 더 시민을 위해서 그런 기부 체납할 수 있는 거를 좀 더 내놔라 이렇게 해서 협상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보면서 좀 안타깝게 여기시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그런 소회도 더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교통화부를 만들기 위해서 8호선 연장과 아울러서 미래 3동선이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때 탈락되는 것을 막아서 추가 검토 사업으로 국토부 그때 강원희 장관 시절에 때를 써가지고 탈락을 막고 추가 선정, 추가 검토 사업까지 놔둬서 이후에 4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그게 예비 타당 조사로 채택이 안 된 상태라 이것도 국토부와 기재부 장관들하고 좀 논의를 해서 좀 이거 꼭 좀 예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추경호 장관께도 말씀을 드리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미래 신사선과 연결이 되는 건데 미래 신사선이 송파의 그 아파트 지하로 노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 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한 지금 반대 민원을 듣고 그래서 서울시들이 골치 아파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과 이제 맞물려서 진행되어야 되는 사업으로 잘 어떻게 해결 방안으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지하철 3호선은 좀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만은 이것도 이제 잠실에서 제주 3을 연장을 해서 세류 수원의 세류까지 철도를 연결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주변의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과 맞물려서 사업성이 나올 수 있도록 하면서 계속 관심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백현 마이스 산업단지 조정은 제가 또 들여다보니까 50+1 주에 그 SPC에서 그 토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그런 사업인데 저는 다른 것보다도 그 내에 이렇게 시설, 컨벤션 센터, 청년주택, 호텔, 업무용 건물 등등 해가지고 좀 더 좋은 그런 시설들을 더 넣고 이렇게 할 수 없을까 이런 데서 좀 더 좋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고민 속에서 잠시 사업을 중단 지시를 내렸던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조금 혹시라도 그 사업 전체를 취소하거나 아파트를 무조건 짓거나 그런 식의 소문들이 있으면 그것은 사실과 다름을 말씀드리고 좀 더 그 2조 7천억이 드는 그런 대형 사업이고 또 우리 성남시의 소중한 땅을 이용하는 만큼 좀 더 최선의 어떤 산업단지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일환으로 이해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그 교통하고 좀 빗나갔습니다만은 그 트램 사업도 결국은 이제 시 자체 예산으로 1호선을 전임 집행부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예타가 되질 않아서 둘 다 합치면 7천억 정도, 8천억 정도 사업이 되는데 그것을 좀 더 재정 여건을 따져가면서 이제 지금 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좀 더 사업성이 조금이라도 더 낮고 또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그런 트램을 먼저 순서대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준공연제 대규모로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 성남시를 창의적 문화도시, 그린 명품도시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1기 신도시, 우리 분당이 1기 신도시 수도권의 5개 도시 중에 제일 규모가 크고 인구가 제일 많이 사시는 그런 신도시입니다. 30년이 넘다 보니까 이제 노후화가 돼서 도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재건축을 위해서 지금 국토부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남시에서
총괄 기획과 MP라고 해서 마스터 플래너를 추천을 해서 현재 국토부 긴밀히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분당 일기 신도시 주민들과 국토부의 국토실장이 와서 성남주 같이 그런 현안들을 청취하고 설명해 갖고 논의하고 있는 그런 2시간 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도시 수정중원의 재개발, 재건축, 또 일기 신도시 분당의 재건축, 성남이 아주 대단히 큰 이런 도시정비 사업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더 우리 시청의 그 관계부서의 어떤 틀을 조금 더 벽을 낮추고 칸막이를 좀 더 없애면서 책임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제가 공약에서도 약속드린 바와 같이 성남시 시장 직속의 재건축 재개발 추진단을 경기도의 승인을 받고 이제 구성을 해서 조만간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030 도시 주거환경준비기금의 재정비를 통해서 재개발 재건축 추진단에서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궁금해하시는 또 분당의 또 빌라단지 종한원 문제, 그것은 1종에서 2종으로 일반 주거지역으로 이제 환원하는 건데, 그것은 올해 12월 안으로 결말을 짓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남이 이제 굉장히 오래된 도시로 되다 보니까 율동공원, 또 중앙공원, 탄천공원, 탄천 좋은 이제 아주 좋은 시민의 휴식 여가 공간이긴 하지만 세월이 좀 지나다 보니까 이제 다른 도시에 또 새로 생기는 공원이나 새로 생기는 이제 힐링 또 공간들이 또 우리 시민들을 보실 때 또 부러워하십니다. 또 저기 저렇게 어디 호수공원 가고 어디 했더니 참 좋더라. 근데 우리는 30년 전이나 그때 있다고 또 그런 시민의 그런 니즈, 요구가 이제 또 분출하십니다. 그래서 율동공원 르네상스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탄천도 마찬가지, 탄천 르네상스. 그리고 중앙공원도 좀 더 좋은 휴식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원도심에 있는 대원공원, 그것은 여러 개 동에 걸쳐 있지만 제대로 가꿔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산책길 정도, 그리고 그 정도인데, 그러니까 그동안 분당과 수정구에는 공원 사업들이 많이 예산이 투여되고 많이 여러 곳에 좋은 공원들이 많습니다. 근데 중원구에 보니까 중원구는 물론 인구 밀집도가 높고 제일 높고 그런 여유 공간이 없어서 그런 정도 있지만 제대로 이렇게 공원 투자 사업이 많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원공원을 아주 멋진 그런 공원 시민의 휴식처로 잘 만들고자 합니다. 맨발 kam토길서부터 체육시설, 하여튼 시민들께 정말 좋은 시설들을 여기에 많이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놀이공간도 좀 부족합니다. 놀이터 같은 것도. 놀이터도 이번에 새로 여러 곳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공단에 이제 박물관, 역사박물관 사업이 있었습니다. 현재 교육동 하나가 이제 서 있는 걸 아실 텐데, 저는 일공단 박물관 사업을 일단은 좀 재검토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좀 더 이 박물관이 되는 건 동네 박물관, 작은 박물관들이 결국은 청소년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게 되죠. 주로 청소년들에게 꿈과 미래, 우리 성남시에 태어나서 자라고 성남 시민의 한 사람으로 또 미래 성남을 이끌어갈 주역들로 청소년들이 꿈과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그런 희망 공간으로 박물관이 좀 자리매김해야 된다 생각해서 컨텐츠 내용을 어떤 형식의 어떤 내용의 박물관 만드냐에 대해서 좀 더
역시 조만간 빨리 만들어서 시민들께 좋은 박물관을 선사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재해로부터 안전한 성남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번에 100년 만에 폭우로 인한 성남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622곳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제가 몇 군데 다니라고 했지만 다닐 수도 없었고, 또 한참 또 한두 달 몇 달 지나서도 어디가 또 피해 입었대더라 소리를 또 듣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622곳의 그 피해 리스트를 봐도 너무 많으니까 그걸 다 기억하기도 참 쉽지 않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저는 내년도 예산에 수해 복구 또는 수해 예방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부분에 좀 예산이 줄어드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좀 당부로 드립니다. 우리 성남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난 여름 선포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선포지역으로 피해를 본 바에는 선포지역으로 선포되는 게 좋지만 참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안 됐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내년도 이후로 올해 이후로 아무리 어떤 자연재해가 있더라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는, 그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가 어느 정도 그 피해를 최소화해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성남시가 되도록 노력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많이 편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해의 원인들이 대개 보면은 이 산에 가까웠던 지역이 많습니다. 판교의 그 모비우스 오피스텔 비롯해서 또 사기막골 저 위에, 그리고 사기막골의 건강 하이테크 2차 뭐 이런데, 또 은행동 아니면 천변 태평동의 그 비닐하우스 농가 그쪽, 또 삼부 삼정 그린홀뷰인가요? 여기 탄천 옆에 물이 역류해가지고 그냥 1층 아파트 1층이 다 물에 잠기고, 지상 뭐 그렇게까지 될 그 평소에는 그 절대 그렇게 일이 안 일어날 곳인데, 하여튼 뭐 수없는 그런 주거지역, 농경지가 침수되면서 이 하천의 물 흐름의 문제, 준설의 문제라든가 또 산의 사망사업이나 뭐 산의 사태를 예방하는 그런 사업들이 간단치 않습니다. 하나하나 보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곳이고, 그렇지만 그런데 아낌없이 안전한, 재해로부터 안전한 성남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제가 100년 딱 110일 된 이 시점에 기자회견을 갖게 됐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지난 전임 이제 시정부에서 추진해왔던 여러 사업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또 특혜 비리로 지탄받는 것도 있고, 저는 그런 부분들을 바로 세우고 잘된 것은 더 발전시키고 잘못된 것은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가면서 다시는 잘못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면서 우리 성남시를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명품도시로 만드는 데 시민 여러분과 함께 앞장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